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하루가 너무 빨리 갑니다. 하루가 정말 너무너무 빨라요. 예, 오늘은 얘기할 것은 역시 저번에 있어서 기혼자 여러분들의 이 딸 자식 결혼하기 위해서 팔 걷어붙이라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을 가져옵니까? 무엇이 행복을 가져옵니까? 그리고 무엇이 안정을 가져옵니까? 그리고 무엇이 사랑을 가져옵니까? 여러분, 무엇이 부부에게 깊은 이해도를 가져올까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혼자 여러분, 내 친구 6명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지금 환갑을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결혼시킨 사람이 없습니다. 내 참 답답한데요. 그들 벌써 딸자식들이 나이가 30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놈은 벌써 34가 되었는지 35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렇게 늦게까지 결혼을 못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는 출산율을 따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 젊은 남녀가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짝이 없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부터 심히 개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 나이 40이 된 여자가 나 남자하고 한 번도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나이 50이 된 여자가 나 지금까지 남자하고 한 번도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짝을 찾는 게 아니고 못 찾는 겁니다. 연분이 맺어지는 게 아니고 아예 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고금이 없는 출산율이 저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많은데 오늘은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분발해야 되는지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저 나무가 뿌리를 뽑아서 걸어갈 수 있나요? 저 앞에 있는 나무가 뿌리를 뽑아서 걸어갈 수 있나요? 지금 이것이 한국 여자의 현실입니다. 바로 당신이 딸 자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번에도 또 얘기했습니다. 나비가 꽃을 쳐다보면 스토킹이다. 나비가 꽃 위를 휘휘 날아다니면은 바로 주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비가 이렇게 꽃들을 슬쩍 건드리면 바로 폭행과 추행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비가 꽃들을 앉으면 강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비가 꽃에 앉았다가 떠나버리면 강간 미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아들 자식 딸 자식이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녀가 연분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킹, 주행, 강간미수,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따라오느냐? 동정업계, 취약금지, 고지의무, 신상공개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한 번 죽이고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그토록 환장병 들어가 있는 돈 말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어떻게 하죠? 연애라는 것이 처음에는 탐색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접촉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관계로 이어지지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다툼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다툼을 넘어서야 비로소 이제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 거지요. 관계를 가지는 거하고 인연이 맺어지는 거하고는 요즘은 전혀 다른 세상이지요. 이렇게 많은 단계를 지나가야만이 결혼에 꼴이 나는 것입니다. 결혼에 꼴이 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 신혼 4일차에 신랑이 신부를 안 하면 강간미수, 또 그것을 지나가지고 한 1년 2년 있다가 또 느닷없이 마누라가 소송을 걸지요. 나 어젯밤에는 상당히 즐거웠어. 우리 남편하고 아주 관계가 좋았어.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기분이 나빴어. 나 고소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부 강간죄가 되지요. 왜 이럴까요? 그래야 돈 되기 때문입니다. 돈.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그토록 환장병 들려있는 돈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 사법부 주식회사가 돈을 법니다. 우리 기혼자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합니다. 어떻게 가장 더럽고 추악하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윗상사들한테 굽신거리고, 직장에서 굽신거리고, 사회에서 굽신거리고, 사회의 부조리와 타협을 하고, 직장의 부조리와 타협하고, 이렇게 우리 기혼자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들 자식, 딸 자식이 얼마나 괴로워하든지 말든지 눈 감고 모른 체 하지요. 그러면서 말하지요.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내 탓이다. 따라서 아들 자식, 딸 자식이 밖에 나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거는 저거 탓이고, 불행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은 전부 부모 탓만 한다. 따라서 내가 왜 욕을 들어먹어? 쇠빠지게 키워놨는데 내가 왜 욕 들어먹어 짓을 해야 돼? 우리 기혼자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우리 기혼자는 절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이는 인생의 나이가 아니고 바로 임신과 출산의 나이입니다. 이 임신과 출산의 나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정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35이 되면, 딸자식이 35이 되면 그때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은 비겁함을 버려야 됩니다. 외면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들 자식, 딸 자식을 시집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나이트 클럽에 혼자 밤에 놀러 가고, 또 길거리에서 어디 남자 하나 없나 해가지고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관계를 가지고 또 길거리에서 배회한다 해본들 연분은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여성에게 고백을 하고 여성에게 대시하는 그런 남자는 요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목숨을 걸고 대시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 모든 것을 걸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기 앞에 보이는 나무가 어제도 한 자리 있고 오늘도 한 자리 있고 내일도 한 자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나무가 뿌리를 뽑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여자의 의식 수준, 한국 남자의 의식 수준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이 괜찮은 사람, 특히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보면서 아저씨 날씨 시간 많은데 나하고 놀아줄 수 있어요? 모텔도 갈 수 있어요? 그 대신 돈 좀 주세요. 한국 여자들이 이렇게 말하느냐? 안 합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절대 안 합니다. 왜냐? 그걸 못하도록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와 기계만의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게 세팅되어 움직입니다. 어떻게 세팅되느냐?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국가에서 돈 받아먹고 따드는 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돈 받아먹고 따드는 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식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거에서 의식이 탄생합니다. 따라서 보는 것을 잘못 듣고 잘못 보고 듣는 것을 잘못 듣고 이해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야 되면 마치 불량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은 세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우리 딸자식들은 또 아들 자식들은 나이를 먹을 대로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은 무한한 것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나 몰라라 하고 나는 책임지기 싫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해서 물러서야 되나요? 모른 체 해야 되나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잘못하면 한평생 동안 이루어놓은 그 성과의 대가인 바로 여러분들이 아들 자식 딸 자식들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딸 자식 시집 보냈는데 내가 아들 자식 시집 보낼 때 집 한 채 사주고 돈 얼마 줬으니까 우리 딸 자식이 시집 보낼 때 사위도 그만큼 해와야 돼. 여러분, 내가 우리 기혼자가 비겁하고 취약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래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다고 판단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랬듯이 여기 남자 있으니까 같이 살아. 언제 식 올릴 거야. 이유가 없어. 같이 살아. 또 여기 어디 여자 있으니까 볼 거 없이 바로 결혼식하고 같이 살아. 너 같으면 안 된다고 하지 마. 이 애미가 내린 결정이야. 또 이 애미가 내린 결정이야. 안 된다고 말하지 마. 안 된다고 말할 것 같으면 집에서 나가. 너희들 다 나이가 30이 넘었어. 그리고 내 말에 나이가 40이야. 집에서 나가. 내가 왜 너희들 먹여주고 재워줘야 돼? 네가 알아서 해. 밖에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혼자 여러분, 강력하게
일을 밀고 나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책임지기 싫어하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상황을 회피하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현실을 외면할 때 바로 당신들이 아들 자식 딸 자식이 눈에서 눈물이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자식 딸 자식들은 남자를 찾아 헤매어도, 나이트클럽에 가서 헤매고 길거리를 헤매도 연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꽃이 활짝 피어가 있는데 나비가 꽃을 쳐다보면 스토킹입니다. 나비가 꽃 위를 휘휘 날아다니면 추행이 됩니다. 나비가 꽃에 앉으면 강간이 됩니다. 나비가 꽃에 앉으려다가 날아가 버리면 강간 미수가 됩니다. 그래야 돈 되기 때문입니다. 돈 말입니다. 돈. 우리 기혼자 여러분, 생각을 달리하시고 행동을 빠르게 가져가시고 결단력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20대 시간을 다 줬고 30대 초반의 시간을 다 줬고 쥐대로 다 줬습니다. 그러나 연보를 맺지 못하고 짝을 맺지 못하면 나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기혼자 여러분들이 팔걷어 붙여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많이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참 넘 얘기할 건 아니지만은 내 친구들은 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 하나 있어. 그것은 네가 재고 정리 하나만큼은 정말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재고 정리, 바로 여동생 둘 시집 보내고 누님 한 분 시집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이렇게 둘 셋 나오면서 이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변함없이 지금도 잘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얘기하지요. 네가 잘한 것 중에 최고로 잘한 것, 바로 재고 정리 잘한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혼자 여러분, 아들 자식 딸 자식이 나이 35이 넘어가게 되면 그건 바로 재고품이 됩니다. 재고품은 빨리 처분하지 않으면 정말로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기혼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시고 심히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청춘 남녀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둘이 손잡고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이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그거 쳐봐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 기혼자 여러분, 참 기혼자라고 하니까 나이대가 상당히 폭이 넓은데 이제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가 저처럼 많이 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요즘 너무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이라는 건데 참 잘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 만만한 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가지고 일을 한다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수월한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집안에서 행복도 가꾸고 키워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에게 있어서 밖에만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내 일도 중요합니다. 특히 밤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일. 박아야 애를 낳지요. 박아야 사랑이 커지지요. 박아야 애정이 커지지요.
박아야 이해가 커지지요. 박아야 행복도 더욱 안정됩니다. 그 박는 게 뭐 남편이 박는 건지 뭐 마누라가 박는 건지 누가 박는 건지 어디다 박는 건지 내가 참 모르겠는데 경찰이 저한테 그러대요. 둘레 얘기하세요. 나이 들어서 그걸 대놓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그걸 그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좀 둘레 얘기하세요. 둘레 얘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경찰이 나한테 그러대요. 그래서 이 박는 게 뭐라고 내가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여튼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기혼자 여러분들은 정말 박는 게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다음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그런데 뭐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법원은 뭐 그런 건 개나 갖다 줘야죠. 부부간의 이 성관계는 본질 중에 결혼제도의 본질 중에 본질이다. 이렇게 하면은 돈이 안 되죠. 돈 말입니다. 돈. 신혼 첫날 밤에 부부관계하면 징역 3년이다. 이래 해야 돈이 되지요. 돈 말입니다. 돈. 기혼자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 말입니다. 그러면 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 청춘 남녀 여러분, 도대체 떡이 뭔지 모르겠는데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떡집 사장이 아침에는 참기름 발라갔다고 치고 점심때는 들기름 발라갔다고 치고 저녁에는 콩기름 발라갔다고 치고 밤이고 낮이고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그 뭐 애들은 떡이라 하고 뭐 기혼자 여러분은 박는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놈의 기혼자가 뭘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3만원 파이프 받고 점심때는 4만원 파이프 받고 저녁때는 동그란 파이프 받고 또 자다가 일나가 새벽에 커다란 강간도 셀이 박아서 하니까 밤이고 낮이고 막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아마 시도 때도 없이 박아서 하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그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나라 참 피곤한 나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